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시사건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5만 감사합니다. 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답답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채널인데요. 그래서 구독자가 5만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것이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잘못이 아닌 법원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저 판사가 잘못이다. 저 판사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판결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공판 준비 기일 거기에서부터 부딪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자, 동양대에서 총장의 결재가 없는 표창장 공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검찰이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양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들 그 안에서 이런 공문 한 장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검찰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압수수색을 한두 군데를 했습니까? 유례 없이 많은 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특수부 총동원됐죠. 수많은 검사들이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정말 다 털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할 수 있는 이 공문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공문들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양대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못했을까? 하더라도 굉장히 조그맣게밖에 얘기하지 않았었죠. 왜 그랬을까? 그건 검찰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일단 이 폭풍은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이거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검찰이 무서우니까요. 검찰은 정말 상식 밖의 행동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자,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결재가 없는 표창장 공문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인데요. 2012년 10월에 동양대가 시행을 한 공문이에요. 제목은 2012 시민 입문강좌 지원사업 수료증 발급에 대한 직인 사용권. 내용은 이러한 이수자에게 수료증 및 상장을 발급하며 이에 따라 총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결재 바랍니다. 대상자는 수료증 200명, 상장 10명. 근데 정확한 인원은 최종 강의실 출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 이렇게 나오죠. 어떻습니까? 저기에 나오는 상장이 바로 동양대에서 주는 표창장이죠. 그런데 총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상장 좀 나눠줄 건데 총장 직인 좀 사용할게요. 결제 좀 해주세요. 자, 요렇게 공문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결제 칸을 보면요. 최성해 총장이 아닌 황종규 부총장이 전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총장 결재 칸에는 황종규라는
글씨를 흘려 쓴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이 황 전 부총장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 공문에서 부총장 자리에 전결이라고 적혀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 자리에 부총장 사인이 있는 것은 내가 전결한 공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외부인에 대한 수료증이나 상장 수여 등은 전결로 그렇게 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번 정경심 교수 관련 일에 대해 인터뷰를 절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물어보니 내 판단은 말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정경심 교수가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인터뷰를 절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왔다. 자기가 무슨 원칙주의자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겁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동양대 수많은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성해 총장과의 관계, 그리고 동양대와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무죄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내가 입을 열면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검찰이 무서우니까. 검찰이 저렇게까지 온 가족을 털어대는 것을 보니 괜히 엮였다간 나와 우리 가족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일을 보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식으로 나라가 돌아갔을지 좀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셨던 분들 정말 섭섭하고 밉고 원망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서웠겠죠.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이런 판단들이 사실 일제강점기에 대다수의 소시민들이 했었던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적극적으로는 가담할 수 없으나 소극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성해 총장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나서서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부역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성해 총장처럼 알면서도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대다수의 소시민들, 국민들은 그것이 부당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조용히 입을 다무는 암묵적 동참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사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공문을 직접 기한했다는 조교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상자 상장에 총장 직인을 내가 찍었기 때문에 최 총장이나 황 부총장이나 모두 수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상장 직인 대장에도 수상자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았다. 동양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기록하고 남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표창장을 위조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동양대에서 10여 년 이상 팀장으로 근무해 이 대학 행정에 밝은 B씨는 최 총장은 자신이 표창장 직인 사용을 결재해야만 표창장 발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위조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최 총장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서 상당수의 공문은 부총장 대결이나 전결로 처리됐다. 이번에 나온 공문도 그 무수한 내부 공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모든 대학들이 대충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많은 양의 표창장은 다 위조다. 최성해 총장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결제한 게 아니면 다 위조다라고 한 말이 진실이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양대에서는 위조 표창장을 받은 것이고, 지금 저 황 부총장님께서도 표창장 위조로 구속이 돼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직인을 찍었던 조교는 공범이 되는 거겠죠.
전부 다 범죄자 집단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곳이 동양대학교다라고 최성해 총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당연히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는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죄였고요. 그러면 검찰은 이것을 몰랐을까? 아니죠. 우리도 알 수 있는데 검찰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더욱더 괘씸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 알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블러핑으로 시작한 이 표창장 관련 기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법무부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자 이렇게 되면서 스텝이 다 꼬여버렸다. 웬만한 사람은 아내를 기소를 하고 딸을 겁을 주고 가족을 압박을 하면 백기투항을 하는데 백기투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수사를 했겠죠. 뭐라도 만들어내라.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라.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동양대학교의 표창장은 위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이 조민양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지 표창장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표창장은 누가 직인을 찍었어도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봉사활동을 가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그 대학교 교수라서 마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표창장을 발급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봉사활동을 했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초창기 때부터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결국 조민양은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까지 내려가서 고려대 학생이 그 지역에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에세이 쓰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고 그것으로 그 지역에 공부 잘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조민양은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시골의 고등학생들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기 힘든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에세이를 쓰는 법. 영어 에세이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갈 때 주로 쓰여요. 대학원에 갈 때. 그러니까 꽤나 고급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수업을 봉사활동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그 지역 동양대에 가서 했다는 것은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표창장이 위조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너무나 치졸하고 비겁한 검찰의 몰아가기식 수사였다라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 표창장 관련 재판은 법원 물어뜯기로 갈 겁니다. 무죄 나와도 판사의 편향된 시각이 문제다라고 몰아갈 거예요. 이제는 검찰은 창피한 것도 잊어버렸죠. 사모펀드 입시 비리 자 어떻게 될까요? 입시 비리는 이미 사실 거의 판결 났습니다. 왜냐하면 조민양이 들어갔었던 대학에서 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대학을 이 법치주의 뭐 바로 세우기 7천년대인가요? 뭐 이런 데서는 다 거기 총장들을 고소했어요. 고려대 총장 고소하고요. 부산대 총장 고소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상상인의 유준원 결국 이 사람이 몸통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만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 뒤에는 전관 변호사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PD수첩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를 통해서 든 이 사모펀드의 몸통은 무자본 M&A 세력 상상인 유준원이 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다. 이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서 몰고 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봅시다. 검찰은 이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기소로 온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지금의 검찰은 검찰 역사의 최악의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최성해 총장 결재 없이도 표창장을 발급해 왔다라는 공문 발견되면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는 무죄가 확실해졌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